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짧은 동영상 2위 기업인 콰이쇼입니다. 콰이쇼는 2021년 2월 5일 홍콩 증시 상장 후 7월 2일까지 39% 하락했고 2월 17일 고점 대비 56% 하락했습니다. 콰이쇼는 제가 아예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콰이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한국 쪽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비교적 많이 접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중국 현지 기사를 통해 냉정한 시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콰이쇼 주가가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현지 분석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 당시 제 생각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기사 한 편만 선택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쯔둔준이라는 현지 칼럼리스트가 지난 6월 30일에 낸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풀로 번역해 드릴게요. 제목은 股价下跌增长乏力快手的内忧外患. 번역하면 주가 하락, 성장 부진, 콰이쇼의 내우 외환. 내우 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시선을 좀 더 끌겠죠? 네, 시작할게요. 지난 5월 각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됐다. 아리바바, 왕이,腾讯에 이어 콰이쇼도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참고로 왕이는 넷이즈의 중문명이고腾讯은 텐센트의 중문명이에요. 재무제표에 의하면 1분기 콰이쇼의 매출액은 170.19억 yuan으로 비록 전년 동기보다 36.6% 증가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5.97% 감소했다. 콰이쇼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2020년 연간 실적에 의하면 2020년 콰이쇼의 매출액은 587.8억 yuan으로 컨센서스인 593.82억 yuan에 못 미쳤다. 총 이익은 2019년의 6.9억 yuan에서 2020년의 마이너스 103.2억 yuan으로 폭감했고 조정 후 순이익은 여전히 79.5억 yuan의 적자였다. 재무제표로 봐서 지난 1년간 콰이쇼의 실적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얼마 전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콰이쇼에게 있어서 작지 않은 타격임에 틀림없었고 당일 주가도 따라서 급락했다. 2021년 2월 5일 상장 당일 콰이쇼의 종가는 300 홍콩달러였는데 본 기사 발송 전의 주가는 194.8 홍콩달러로 낙폭이 35% 넘었다. 한때 짧은 동영상 큰형이자 짧은 동영상 최초 상장사였던 콰이쇼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네, 여기서부터는 총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첫 부분 소제목은 이용자 성장 병목. 상업화 측면에서 보면 콰이쇼 매출의 3도 마차 중 하나인 라이브 방송은 한때 콰이쇼에게 있어서 최대 성장 엔진이자 매출의 주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2020년에 변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콰이쇼의 라이브 방송 관련 현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3%, 91.7%, 80.4%에 달했다. 하지만 이 비중이 2020년에 절벽처럼 떨어졌다. 2020년 라이브 방송 현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떨어져 거의 반 정도 축소됐다. 콰이쇼의 라이브 방송 현금화 매출은 이미 어느 정도 천장에 근접했다.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라이브 커머스, 즉 라이브 방송 상품 판매 분야가 라이브 방송 팁 분야의 이익에 일정한 압박을 초래한 것 외에 이용자 규모 성장이 천장에 달한 것도 극히 중요한 원인이다. 라이브 방송 팁의 매출액은 이용자 규모와 이용자 참여도에 고도로 의존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짧은 동영상 산업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에 많이 침투됐고 짧은 동영상 산업은 이미 성장 단계에서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다. 참여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용자 수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과거의 이용자 성장에 따른 수혜는 이미 점차 사라졌다. 콰이쇼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콰이쇼 1분기 DAU,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95억,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5.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에 불과해 성장이 둔화됐다.
한편 2020년 말까지 텐센트 위챗 안에 있는视频号라는 영상 채널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이미 2.8억을 돌파했고抖音, 틱톡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도 이미 6억을 초과했다. 콰이쇼는 새로운 경쟁자인 위챗 안의 영상 채널이 따라잡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랜 라이벌인抖音, 틱톡에게는 한참 더 심하게 뒤처졌다. 참고로 틱톡의 중문명이抖音이에요. 국내 이용자 성장성이 천장에 달했다면 해외 시장 개척은 어떨까? 해외 진출에 있어서 콰이쇼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콰이쇼는 2016년에 벌써 해외판인 KWAY, 콰이를 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 잘 나가는 틱톡에 비해 콰이쇼의 콰이는 여전히 억눌려 있다. 라이브 산업의 경쟁 구도와 라이브 방송 팁 분야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속성,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의 현금화는 콰이쇼 미래의 성장 중심이 되지 못한다. 콰이쇼는 라이브 방송 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첫 부분인 이용자 성장 병목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은 너무 늦은 광고 사업 진입. 어쩌면 라이브 방송 팁 분야의 천장을 의식해서인지 요 몇 년 동안 콰이쇼는 광고 사업에 힘쓰기 시작했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고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8.2%, 19.0%, 37.2%였다. 2020년 광고 사업 매출액은 219억 위안에 달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태세였다. 아주 괜찮은 데이터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해 검색 포털인 바이두의 광고 매출은 800억 위안, 짧은 동영상 1위인 틱톡의 광고 매출은 600억 위안을 넘었다. 2020년 콰이쇼의 광고 매출은 과거 내부에서 설정했던 낙관적인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틱톡 등 동종업계 기업과 작지 않은 격차가 발생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시장 규모가 하나의 원인이긴 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국내 광고 시장 총 규모는 8,674.28억 위안이었다. 즉 전통 미디어 광고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의 시장은 많아야 몇천억 위안에 불과했다. 온라인 마케팅 플레이어들이 너무 강했고 콰이쇼가 광고 사업에 너무 늦게 들어간 것이 콰이쇼가 그 속에서 뚫고 나오는 걸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인터넷 광고라는 분야에서 바이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상위 그룹에 있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대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들어왔고 적극적인 사업 배치로 둥지를 틀었다. 참고로 바이트댄스는抖音, 틱톡의 모기업. 따라서 콰이쇼는 이 분야에서 상위 기업들과 시장을 쟁탈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했다. 또 이 시장은 기존의 몇 차례 과정을 겪은 후 콰이쇼에게 남겨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천장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럼 왜 같은 짧은 동영상 기업인데抖音, 틱톡의 광고 매출은 콰이쇼보다 훨씬 많을까? 사업 진입 시기의 차이 외에抖音과 콰이쇼의 운영 방식과 트래픽 배분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抖音은 주로 퍼블릭 트래픽에 주력하면서 콘텐츠가 곧 전부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광고 노출을 유도하기에 더 쉬웠다. 하지만 콰이쇼는 전형적인 프라이빗 트래픽 방식을 취했는데 심바 가족이라는 팀을 비롯한 6대 팀만 해도 콰이쇼 플랫폼에서 수억의 팬을 거느렸다. 참고로 심바라는 사람은 중국인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과거에 콰이쇼 플랫폼에서 1등으로 많은 팬을 보유했던 호스트였는데 2020년 11월에 가짜 제비집 판매 사건으로 엄청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2020년 11월에 가짜 제비집 판매 사건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벌금 행정처벌을 받았고 60일 동안 콰이쇼 아이디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그 후 2021년 3월 27일부터 라이브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콰이쇼는 전형적인 프라이빗 트래픽 방식을 취했는데 심바 가족이라는 팀을 비롯한 6대 팀만 해도 콰이쇼 플랫폼에서 수억의 팬을 거느렸다. 비록 팬들과 호스트 간의 높은 점성이 대단한 라이브 방송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콰이쇼의 상위급 호스트가 고착화되고 새로운 호스트가 유명해지기 어렵고
컨텐츠가 단일화라는 등 문제도 초래했다. 이러한 것들은 광고의 노출에 적지 않은 제한을 가져다 줬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 너무 늦은 광고 사업 진입이고, 이어서 세 번째 부분 소제목은 험하고도 갈 길 먼 이커머스.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0년 콰이쇼의 GMV 총 거래액은 3,812억元에 달했는데, 이커머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의 0.6%에서 2020년의 6.3%로 확대됐다. 한편抖音, 틱톡의 2020년 GMV는 5천억元을 돌파했는데, 콰이쇼는 향후 이커머스 분야에서 매우 큰 상승 공간이 있다. 이커머스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현금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동시에 힘들고 고달픈 일이다. 배치해야 할 밸류 체인이 비교적 길고 난이도가 비교적 높고 비교적 많은 에너지와 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는 다 거두 기업들의 게임이었고 경쟁도 치열했다. 국내는 현재 티엠마오, 찡동, 핀도도 3족 정립의 생태 구도가 이미 형성됐다. 참고로 티엠마오는 알리바바 T몰의 중문명이에요. 콰이쇼의 이커머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발전 상황은 톱 기업들에 비해 아직 작지 않은 거리가 있어서 갈 길이 험한 데다 길기도 하다. 동시에 각 전자상거래 거두 기업들도 잇따라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비교해보면 완전한 이커머스 밸류체인과 자본을 갖고 있는 이런 거두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드는 건 콰이쇼가 라이브 방송에서 역으로 이커머스라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운영 모델에 있어서 콰이쇼는 인물 중심의 이커머스, 즉 방송 진행자, 호스트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주력한다. 이런 방식의 뚜렷한 장점은 팬들과의 점성이 대량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매우 뚜렷하다. 호스트의 인물 설정이라는 게 무너져 버릴 경우 플랫폼이 밸류체인에 대한 구축이 성숙하지 않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플랫폼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과거 신바라는 그 호스트의 가짜 제비집 판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브랜드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자사의 프라이빗 트래픽을 운영하는 것이다. 콰이쇼의 호스트, 대박 호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판매하는 브랜드의 구매 전환율을 제고했지만 브랜드 자체의 트래픽 푸어를 구축하는 데는 불리하다. 콰이쇼의 전자상거래 매출에서 보면 마진율이 극히 낮다. 2019년 전자상거래 마진율은 0.44%였고 2020년에 0.97%로 올랐지만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콰이쇼가 이커머스 사업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판매자에게 이윤을 양보하는 단계에 처해 있어서 현금화 능력이 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주가 하락의 거대한 도전. 자본 앞에서 증명하려면 콰이쇼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많지 않다. 네, 콰이쇼에 관한 중국 현지 분석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콰이쇼가 지금 이용자 성장 병목, 너무 늦은 광고 사업 진입, 험하고도 갈 길이 먼 이커머스,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의 어떤 유명한 기업이 신규 상장했을 때 그냥 한국 쪽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걸 보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으로 섣불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상장 후 적어도 며칠, 아니 몇 주 동안은 현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중국 증시 상장사라면 현지 투자자는 당연히 중국 현지 기관과 개인이고 홍콩 증시 상장사라면 홍콩 현지 투자자, 그리고 중국 본토 투자자, 영국, 미국 투자자 등이 다 믹스되어 있어요. 미국 증시 상장사라면 미국 투자자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명한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상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해하실 필요는 있나요?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기업은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과 정보 비대칭 등 문제 때문에 적시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 아직도 그런 피상적인 차원의 접근에 그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볼 때 그 기업이 그냥 업계 1위다, 2위다, 몇 위다 그것만 보나요?
아님 그 산업이 지금 어떤 단계에 처해 있는지도 당연히 확인해 보시나요? 예를 들어 그 산업이 지금 한창 고성장 단계인지 또는 이미 고성장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갔는지 아니면 이미 포화 상태인지 또는 이미 쇠퇴하는 단계인지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하실 텐데 왜 중국 주식일 때는 그냥 중국은 성장하는 산업이 많다. 이 기업이 1위다, 2위다. 그럼 뭐 잘 나가겠지. 중국에서 유명하잖아. 이런 1차원적이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미 네. 네, 지금까지 찐중토였습니다.